조우성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독수 독과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요즘 언론을 보다 보면 그 탄핵이라든가 검찰 그 수사 과정에서 독수 독과라는 얘기가 흔히 나오죠. 이게 원래 법적인 용어인데요. 우선 정의, 독수 독과 이론, fruit of the poisonous tree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, 즉 독수, 독의 나무에 의해서 발견된 2차 증거, 독과 독의 과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. 즉 위법하게 발견된 1차 증거로부터 거기서 파생된 2차 증거,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고문이라든가 고문을 통해서 허위로 자백을 받았다. 이게 1차 증거가 되겠죠. 이 자백을 통해서 어딘가에 내가 썼던 흉기가 있다. 그러면 그렇게 발견된 2차 증거의 흉기,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.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. 바로 이 독수 독과 이론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를 했고, 한국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 좀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. 이런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2차적 증거에까지도 증거 능력을 부족하는 독수 독과 이론은 1920년 미국의 실버톤 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되었습니다. 당시 그 판결의 내용은 강요에 의해서 살인 범행을 자백을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. 이런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독수독과 이론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좀 살펴드리면, 우리는 이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즉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이건 증거로 쓰면 안 돼. 이것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이게 인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명문으로 법에 박혔어요.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.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 근데 이 조항이 조금 그냥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.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서 과연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 범위는 여전히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. 하지만 종래 이 법령에 없을 때보다는 법에 이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증거를 엄격하게 파악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. 대법원이 2007년 11월 15일 날 그 판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. 즉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또는 그 증거로부터 또 파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원칙을 일단 제시를 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. 그 판결문 사항을 좀 읽어보면 이런 거죠. 우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함부로 쓰게 되면 그만큼 피의자들의 인권, 피고인들의 인권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이상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.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서 정당한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건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.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게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거는 증거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서 오히려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. 그래서 모든 사항을 따져보라는 거예요. 한번 그 위반의 내용, 정도, 구체적인 위반의 경위, 위반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, 그 다음에 이런 절차 조항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,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, 피고인의 관련성 이런 등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건 좀 너무하다. 그러면 결국 범죄인을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. 즉
판단의 주체를 좀 법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.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. 자, 이 독수독과 이론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될 수 있다. 이게 이런 겁니다. 자, 1차 증거가 있고, 자, 1차 증거가 자백이에요. 그 다음에 2차 증거가 그 자백을 통해서 시체를 발견된 거예요. 그러면 독수독과 이론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자백 자체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독수죠. 이것에 의해서 파생된 이 시체, 발견하게 된 시체는 독과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는데, 아니 그 자백 말고도 다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, 즉 오로지 자백으로 인해서 그 시체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조사를 조금 더 했더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. 그러면 이것은 이 독수에서 나온 독과가 아니지 않느냐. 충분히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독수 독과로 볼 수 없다. 이런 이론을 펴는 겁니다. 즉 인과관계가 제1차 증거로부터 무조건 2차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독수독과 이론이 아니고 증거로 쓸 수 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이 독수독과 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그 원칙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무조건 독수독과라고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